네, 이제 리스트에 대한 것들을 중요한 것들을 다뤘고요. 실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숙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에라토스테네스의 체와 그 다음에 소수를 구하는 실습입니다.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는 그리스 수학자인 에라토네스가 고안한 소수를 찾는 방법입니다. 간단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어떤 찾고 싶고자 하는 어떤 수의 범위를 먼저 정하고요. 예를 들면 내가 1부터 1000 사이에 있는 소수를 찾고 싶다. 그럼 그 다음에 2의 배수인 거, 3의 배수인 거, 5의 배수인 거를 이제 차례차례 제거해 나갑니다. 4의 배수는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4의 배수는 2의 배수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맨 마지막에 남는 숫자들만 모으면 우리가 소수를 찾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2부터 65까지 우리가 숫자를 쫙 적어 놓고 이 중에 우리가 소수를 찾겠다라고 한다면 먼저 얘를 리스트에다가 넣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어펜드를 해서 하나하나 넣고 있네요. 더 효과적으로 숫자를 생성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에라토스테네스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숫자 2부터 64까지 쫙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2의 배수를 제거하면 되죠. 그리고 2의 배수가 지금 다 제거된 겁니다. 까맣게. 그 다음에 3의 배수를 제거하면 되죠. 그죠? 그리고 5의 배수를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가 우리가 끝까지 가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숫자만 남게 된다는 거죠. 자, 2의 배수를 지운다는 것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에라토스테네스 안에 있는 숫자들에 대해서 i가 2보다 크고 2로 나눴을 때 0인 거 이게 2의 배수인 거죠. 그런 경우에는 지워라 리스트에서 삭제시켜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2의 배수들이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남은 에라토스테네스에 대해서 또 3의 배수인 거를 없애면 되겠죠. 또 5인 거를 없애고. 근데 그거를 그때마다 다 포로브로 만든다라는 거는 좀 불합리하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중 포로브로 구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핵심인 부분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i가 2, 3인 경우에 그러니까 2의 배수와 3의 배수를 다 없앤 거죠. 지금 보면은. 그죠? 자, 요거를 이제 일반화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일반화시키게 되면 어,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이렇게 하면 편해요. 2를 제외한 2의 배수를 지운다. 3을 제외한 3의 배수를 지운다. 5를 제외한 5의 배수를 지운다. 그리고 체에 남아있는 순서대로 반복한다. 요걸 이제 포르브로 구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결국은 에라토스테네스 I에 있는 모든 숫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J가 I보다 크고 J가 I로 나누어 떨어지게 되면 걔를 없앤다라는 게 되는 거죠. 이게 2의 배수, 3의 배수, 5의 배수 할 때 2, 3, 5에 이제 해당하는 숫자가 되는 거고요. 특이한 건 그걸 이제 에라토스테네스에 있는 안에 있는 요 리스트 안에 있는 숫자로 작은 숫자부터 끄집어내는 겁니다.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인데 4 같은 경우는 2인 경우를 체크하면서 여기에서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이제 좀 잘 익숙하게 우리가 앞에서 해왔던 우리 포르하고는 약간 다른 형태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앞에 여태까지 나왔던 포르은 요 이 인 다음에 나와 있는 요 리스트에 해당하는 녀석들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얘는 포룹이 돌면서 얘네들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에라토스테네스에서 우리가 불필요한 애들을 소수가 아니라고 판정된 애들을 다 날려버리잖아요. 그게 여기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포룹이 돌면서 요 인 뒤에 있는 요 값이 지금 바뀌는 형태로 우리가 코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를 우리가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직관적으로 100% 이해하려면 시간 좀 걸릴 수 있거든요. 차근차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슬라이드가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수가 소수인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메르센 소수, 뭐 재미있는 유명한 소수입니다. 이것도 소수 중에 2의 n승 빼기 1로 표현할 수 있는 수를 메르센 소수라고 합니다. 재밌죠? 3, 7, 31 같은 게 이제 메르센 소수예요. 왜냐하면 7 같은 경우는 n이 3이면 2의 3승 빼기 1 하면은 8 빼기 1이니까 7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애들은 메르센 소수예요. 그래서 메르센 소수를 여태까지 발견한 것 중에 제일 큰 수는 2의
82589 933 승 빼기 1입니다. 자,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수인 거죠.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전 세계 슈퍼컴퓨터 가지고 막 누가 더 큰 메르센 소수를 발견하는지 지금 경쟁 붙어서 시합하고 있습니다. 자, 메르센 소수 찾는 건 그래서 일단은 소수여야 되죠. 그러니까 소수인지 아닌지 검증하는 게 필요하고요. 우리 앞에서 했었죠. 우리 앞에서 루트 n까지만 비교해서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거 우리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메르센 소수이기 때문에 소수 중에서도 요 2의 n승 빼기 1이 만족하느냐를 체크하는 게 하나가 더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어, 어, 가령 n이 뭐 50 이하인 녀석을 찾는 데 있어서 2의 n승 빼기 1로 일단 m을 정해놓고 그쵸? 정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루트 n으로 해서 우리가 m을 j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녀석을 찾으면은 그 숫자가 이제 메르센 소수가 아닌 거고요. 그죠? 소수가 아닌 거니까. 그죠? 그렇지 않으면은 얘는 메르센 소수다라고 해서 우리가 출력을 지금 하는 겁니다. 예. 뭐 다시 정리해 보면 어떤 숫자가 있는데 우리가 메르센 소수를 찾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걔가 이런 형태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50 이하인, 그러니까 2의 50승 빼기 1까지만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2의 2승 빼기 1, 2의 3승 빼기 1, 2의 4승 빼기 1 쭉 해서 2의 50승 빼기 1까지 그 50개의 숫자에 대해서 메르센 소수인지를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르센 소수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 숫자를 m으로 놓고요. 그리고 이 숫자가 이 숫자 m이 소수인지 아닌지 체크하면 되는 건 우리가 앞에서 짰던 코드가 있죠. 그게 요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짰던 코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더 효과적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제 숙제가 나갑니다. 버블 정렬을 구현하시오. 우리가 정렬, 솔팅하는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때 배우게 될 자료구조 알고리즘 수업 시간에는 이 정렬하고 검색하는 것만 가지고 상당 몇 주 정도를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게 돼요. 버블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정렬 방법 중에 하나가 버블 정렬입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구현한 버블 정렬 알고리즘과 그 다음에 파이썬이 제공해주는 sort 함수 있었잖아요. 이 파이썬에서 제공해주는 함수들은 기본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효과적이고 좋은 알고리즘을 구현한 함수들입니다. 뭐 거의 전 세계에서 코딩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얼마나 잘 짜놨겠어요. 그죠? 알고리즘적으로도 훌륭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짠 간단한 버블 정렬 알고리즘과 파이썬이 제공해주는 sort 함수가 얼마나 효율성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해보는 그런 숙제입니다. 자, 먼저 버블 정렬이라는 걸 구현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버블 정렬을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면 아이디어가 간단해요. 가령 우리가 리스트가 주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얘를 정렬을 해서 4, 5, 8, 9로 얘가 바뀌게끔 하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미 파이썬은 sort라는 함수로 제공해주고 있지만 우리만의 알고리즘을 한번 구현해 보자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중에서 제일 큰 숫자를 맨 뒤에다 옮겨 놓고요. 1단계. 그죠? 그러면은 이 숫자가 제일 큰 숫자겠죠. 그죠? 2단계. 그러면 앞에 있는 3개 중에서 또 제일 큰 숫자를 요 세 번째 위치에 놓고. 그죠? 그 다음에 2개가 남잖아요. 2개 중에서 제일 큰 숫자를 또 두 번째 자리에 놓고. 결국은 포문이 한 번 돌 때마다 가장 큰 숫자가 남아있는 숫자들 중에 가장 큰 숫자가 제일 뒤에 자리에 가게끔 만들어 놓는 알고리즘이 버블 정렬입니다. 마치 우리가 목욕탕에서 물거품이 이렇게 바닥에서 위로 쭉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제일 큰 숫자가 포룹이 한 번 돌 때 제일 큰 숫자가 뒤쪽으로 쭉 올라와서 배정되는 거로부터 이름이 버블 정렬이라고 이제 지어졌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먼저 8과 4를 비교를 해서 그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게 더 크면 위치를 바꿉니다. 4하고 8을. 지금 위치가 바뀌었죠. 4하고 8이. 그 다음에 8하고 9를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고요. 자릿수를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자리, 둘째 자리를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순서가 큰 순서대로 두 개를 놓고요. 그죠? 4, 8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 자리, 셋째 자리를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은 큰 숫자를 뒤에 놓고요. 9죠. 변화가 없죠. 그 다음에 셋째 자리, 넷째 자리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9가 더 크니까 뒤로 가게 하는 거고요. 결국은 한번 쭉 갔을 때 제일 큰 숫자가 맨 뒤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for루비 한번 돌 때 이렇게 바뀐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우리는 맨 뒤에 가장 큰 숫자를 우리가 뒤에다가 위치해 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이 앞에 세 개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요 첫째 자리, 둘째 자리 비교하고요. 둘째 자리, 셋째 자리만 비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과정, 이 두 번째 스텝 과정이 끝났을 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는 맨 뒤에 있는 두 숫자는 순서대로 돼 있고 제일 큰 숫자 두 개가 맨 뒤로 가 있다. 라는 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남은 거는 앞에 있는 거 두 개만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차이가 나면 바꾸면 되는 거고요. 그쵸? 이게 이제 버블 정렬입니다. 지금 저희 그 유튜브로 버블 정렬을 우리과 학생이 지금 헬퍼를 맡고 있는 윤상건 학생이 시각화해서 설명자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서 보세요. 설명을 잘 해놨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몇 번 비교하면 되느냐? 첫 번째 포루비 돌 때 n-1번 비교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포루비 돌 때 n-2번 비교. 마지막에는 한 번 비교. 그러면 우리가 이 숫자를 쭉 더하면 되겠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n-2 더하기 n-1. 고등학교 때 이거 수식 나오잖아요. 수열 더하는 거. 그럼 이거는 2분의 n-1 곱하기 n만큼 비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구현한 버블 정렬 알고리즘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직접 짜보도록 하십시오. 파이썬이 제공해주는 소트 함수는 이거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알고리즘입니다. 얘는 지금 대략 2분의 n제곱 정도의 그 비교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파이썬에 구현되어 있는 거는 n 곱하기 로그 2의 n 정도만 비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버블 정렬이 n 곱하기 n의 제곱인데 반해서 현재 알려져 있는 가장 빠른 정렬 알고리즘은 로그 2의 n만큼 요 정도 속도면 됩니다. 지금 n 곱하기 로그 2의 n과 n 곱하기 n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n을 우리가 2의 1024라고 2의 10승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1024죠. 그죠? 그러면은 n 곱하기 n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n 곱하기 n은 2의 20승이 됩니다. 그죠? 한 100만 정도가 되는 거죠. 반면에 n 로그 n은 2의 10승 그 다음에 곱하기 로그 2의 2의 10승이니까 10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10 곱하기 10 곱하기 2의 10승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짠 버블 정렬은 이만큼 비교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에 구현되어 있는 소트 알고리즘은 요만큼만 비교하면 돼요. 몇 배 차이 나죠? 몇 배 차이일까요, 이게 지금?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우리 실습 시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코드를 우리 시간 책정하는 함수 있었잖아요. 타임. 그 함수를 써서요. 우리가 짠 버블 소트와 그 다음에 파이썬이 제공해주는 소트 함수의 속도 차이를 비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파이썬에서 제공해주는 소트 함수를 실행시켰을 때 걸리는 시간이에요. 소트 함수를 실행하기 바로 직전의 시간, 그 다음에 소트 함수가 돌면서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끝났을 때 걸리는 시간을 재서 빼죠. 차만큼을. 그쵸?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출력을 해주게 될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짠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은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짠 요 A.소트 대신에 여러분들이 짠 버블 소트 코드가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한 뭐 6줄, 10줄, 뭐 그 정도 되는 코드일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는 뭐냐면 우리가 랜덤 함수를 써서 숫자를 지금 같은 경우에는 1, 10, 100, 1000만, 10만 10만 개의 숫자를 랜덤하게 생성해서 자료로 쓴 겁니다. 그래서 걔를 그 10만 개의 아이템을 갖고 있는 정수 아이템을 갖고 있는 리스트를 파이썬이 제공해주는 소트 함수와 여러분들이 구현한 버블 정렬 함수를 써서 비교한 숫자를 시간의 차이를 이제 여러분들이 비교하는 게 이번 숙제가 되겠습니다.